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냐면 네. 내가 소개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워.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거든. 근데 항상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 현실은 또 다르죠. 그런 물건을 한번 내가 가져왔으니까 일단 한번 보자고. 궁금해요. 오늘은 참 궁금합니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빨간색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첫 페이지부터. 이 이야기는 낙찰자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오, 한번 사건을 천천히 볼까요? 야, 2019년 물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35883 강제경매네요. 강제경매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전입니다. 농지이고요. 면적은 1124제곱미터, 한 340평 정도 되고 감정가는 4,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한 분이 낙찰을 받았네요. 낙찰 1,6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가 났어요. 불허가가 났고, 그리고 2021년 10월에도 한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또 불허가가 났고요. 그 뒤에 또 2022년에 낙찰을 받았는데 또 불허가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불허가가 났어요. 4명이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가 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보통 불허가를 내면 네.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줘. 그렇죠. 미납은 보증금을 내가 포기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불허가가 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불허가라는 거는 절차상이라든가 또는 서류상 그런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좀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불허가를 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입찰자한테 돌려주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저 물건을 자세히 보면 불허가를 내놓고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았어.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불허가가 저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농취증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거든. 근데 지자체에서 농취증을 내줄 수가 없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당 부분 묘지 및 휴경지고 지상에 분묘 3기가 있다. 그리고 현황 사진을 보면 임야처럼 보이는 그런 아까 농지였죠. 농지니까 농취증이 필요했을 거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분묘가 있네요. 분묘가 있으면 농취증 받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계속 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상복구 계획서를 내고 농취증을 신청을 하면 보통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농취증을 내주는 게 보통의 어떤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상복구 계획서를 내도 농취증을 안 내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경매 법원에서는 네가 농취증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매각 불허가를 할 거야. 그러면 낙찰자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다 기각시켜 버렸어. 그러면 사실상 저 물건은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그렇죠. 이전이 안 되는 물건을 왜 계속 내놓냐고 또. 요약사항을 한번 더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미발급 통보서를 제출해도 매각 불허가 된다.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자체에서 농취증을 내줄 수 없다고, 왜냐하면 불법 형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농취증을 내줄 수 없다는 반려공문을 내주면 그 반려 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냥 매각 허가 결정을 내주거든요. 그지? 그게 일반적인데 이 법원에서는 농취증 신청 반려 사유가 적힌 그 문서를 가지고도 허가를 안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뭐 허가를 왜 안 내줄까요? 그것은 내가 모르지. 그렇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낙찰 받으신 분이 불허가가 나오고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바로 즉시 항고를 했거든요. 이건 맞지 않다. 절차상 맞지 않으니까 항고를 받아들여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주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주든지 그렇게 항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각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뭐 법원을 이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물건은 천상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네. 지자체에 농지증을 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그 행정소송을 통해서 농지증을 받고 청상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은 간단한데 과연 이 물건을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봉착이 되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처음에 입찰한 사람의 입찰 보증금이 한 160만 원 정도거든요. 이 160만 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실익적인 부분에서 160만 원을 포기를 하는 게 나아, 아니면 그걸 받으려고 행정소송을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나아. 이게 서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돈 빌리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만든 저 채무자가 제일 이득을 보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는 돈도 안 갚아, 묘지도 안 빼, 그죠? 소유권도 이전 안 해. 소유권도 이전 안 해. 이게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야.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소유권을 잃든지 뭔가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저 채권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돈도 못 받고 물건을 팔리지도 않고 경매를 친 이유가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계속 이걸 지금 보면 볼수록 제가 좀 화가 나서 좀 목소리도 커지고 좀 욱해졌는데 아니 그렇다면 저 법원이라는 건 어찌됐든 국가를 대변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팔 수도 없는 물건을 경매에 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지금 저는 되게 화나고 욱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용감한 용자들이 뛰쳐나오는 거야. 나는 다르겠지. 나는 다르겠지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항상 경매를 낙찰받기 전과 후는 양상이 전혀 달라. 똑같은 측면을 낙찰받기 전에 보면 나는 용감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낙찰받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렇죠. 지금 이제 1,130만 원 정도까지 유찰이 됐는데 감정가가 아까 4,700에서 또 입찰자가 나올까요? 강제경매니까 만약에 끝까지 간다라고 치면 1,000만 원 밑에 떨어지게 되면 또 누군가는 한번 해보려고 달라들 거야. 싸니까. 그렇지. 가격을 이기는 게 어디가 있어. 경매 시장에서는 저 가격 때문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저 가격 때문에 포기를 하기도 하니까 이 가격이 얼마나 큰 요소겠어. 근데 이거는 넘어야 될 관문이 너무 많죠. 그렇지.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농지증을 받아야 이제 허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까 저 채무자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협상을 해서 내가 낙찰받은 농지를 다시 되사주면 뭐 좋은 거지만 만약에 안 사준다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 네. 또 분묘를 이장해서 갈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땅의 쓰임새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저 분묘도 쉽게 이장 안 해. 그렇겠죠. 그러면 저거는 정말 이러자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러자니 저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저렇게 계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 이장을 쉽게 안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단이 나면 솔직한 말해서 돈 갚을 사람이면 벌써 이장하고 어떤 식으로든 낙찰자한테 손을 들어주게끔 만드는데 한번 저렇게 경험치기 생기면 아 이거 소유권 못 뺏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경험치기 생겨서 더더욱이나 안 하지. 저는 또 왜 그러냐면 저기 청구 금액을 보면 610만 원 정도예요. 6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거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버틴다고 봐야죠. 그러면 낙찰자하고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쉽게 결판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2, 3년은 저 물건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이익이 너무 작아. 그렇죠. 저런 땅을 감정가의 절반 정도에 사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찾기도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물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한번 그렇죠.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감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수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고수라는 칭호를 듣기 위해서 경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경매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 되지도 않는 쓸데없는 무슨 공명심으로 투자를 감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뭐 등급이 나눠진 게 아니거든요. 뭐 학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좀 접고 투자 생활을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낫습니다. 어려운 걸 하더라도 적당히 어려운 걸 하십시오. 괜히 돈 벌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돈이 되는 거. 또 누가 보면 그래도 경험은 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 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 안 되는 경험 하지 마시고. 돈 안 되는 경험, 그다음에 손실을 보는 경험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